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앞서서 1,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이제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적어도 뭐 네트워크와 다단계 정도 이제 구분을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서 제셔야 되겠고, 또 이 누스킨이 왜 영업과 뭐 이런 어떤 개인 뭐 판매에 대한 개념이 아닌 비즈니스인지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강점이 뭔가, 이 사업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신 상태에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께서 검증하셔야 될 부분은 누스킨이라는 사업이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이제 알겠지만, 실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셔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뭐 꼭 누스킨이 아니어도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뭐 하셨다가 그만둔 분들, 또는 이제 누스킨 했다가 그만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왜 그 일을 하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정말 이 누스킨을 하면 누스킨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 성과가 나오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4가지 요소가 각자의 자기의 몫을 해낼 때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의자에 4개의 다리와 같아서 다리 한 짝만 없어도 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4가지 요소가 전부 다 자기 몫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 4개의 요소가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고요, 세 번째는 그룹, 그리고 네 번째가 나. 이 4개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지만 성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이 아메이 했는데 아메이 회사 크잖아요. 여기 회사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래요? 라고 이제 질문한 분이 있어요. 회사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나머지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나 아는 사람은 누스킨 했어요. 같은 누스킨이잖아요. 같은 누스킨이고 같은 제품이고. 그 사람 하다가 망하고 그만뒀대요. 왜 그래요? 회사 괜찮고 제품 괜찮아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겠죠. 이 4가지가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그 일 자체가 허구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스킨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자기 몫을 해내야지만 되어지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몫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보셔야,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누스킨이라는 회사는 회사의 몫을 제대로 하는가, 누스킨에서 나온 제품은 제품의 몫을 제대로 하는가, 또 내가 속해서 사업하는 이 그룹은 그룹의 몫을 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여러분께서 누스킨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생기게끔 되어지시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다 해도 나에게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의미도 없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스킨이 적어도 내 인생을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회사는 무슨 몫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믿을만 해야 되고요,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이건 이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회사와 제품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에 영향이 안 되는데 좋은 제품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일회성 단발 제품이 나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회사가 이런 제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이다라는 말은요,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또는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평균 수명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설립되고 문을 닫는 데까지 그 평균 수명이 2년 19일이래요. 2년 19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회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면 결국 내가 그때까지 만들어준 신뢰도 한 번에 나의 신뢰까지도 무너져버리는 일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래서 누스킨 사업 설명 들어보실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누스킨은 던앤브래드스트리트 5A1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뭐 티업하려고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5A1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30년 이내에 도달 확률이 0.1%.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경영진의 능력,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회사가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으시겠어요? 그게 그 회사 제시를 해드리는 게 신용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제품에 대한 역할인데 제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어떤 몫을 해야 되냐. 제품은 앞서가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같은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수월해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딱 보여줬더니 이거 여기도 있던데 라면 아무래도 좀 얘기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으시겠잖아요. 근데 딱 보여줬을 때 이게 뭐예요? 라는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면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봤던 제품이 가장 궁극적으로 요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보상을 다 이해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어떤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 회사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의 매출을 유지를 할 때 그때부터 나머지 보상들이 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보상 제도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자 자격을 유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2,000 정도의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에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냐? 내가 매달 $2,000어치를 팔고 다니고 그걸 메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럼 그게 영업이 되는 거지만 배운 방법대로 내가 비즈니스 진행하면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가 구매를 하게 되는 재구매에 의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2,000가 저절로 유지됩니다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안 되면 다 뒷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누스킨 사업을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이제 저는 13년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업을 내가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단어는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분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게 재구매라는 단어예요. 왜냐면 이 아이템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 매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했어요? 사업을 못하든지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2,000을 메꿔야 되잖아요. 내가. 그럼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걸 팔든지 뭘 하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단계 얘기할 때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그 제품이 재구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다단계인지 안 다단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매출을 내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재기가 유도될 수밖에 없는 이 집의 제품을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들을 메꿔야 되다 보니까 이런 함정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재구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재구매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땐 도저히 재구매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나도 계속적으로 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사업이니까. 적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계속 쓸 것 같아 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이게 진짜 12명이 소리가 되어질까. 왜냐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12명 정도 구성이 돼야 그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야 $2,000가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복제시켜나가고 확대시켜나가고 이게 되어진다. 뭐 미리 답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에서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면 복제라는 단어예요. 복제.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게 제품의 몫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누스킨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구름의 몫인데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체험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사업을 깊이 있게 알아볼수록 아마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뢰도와 또 이제 그런 매력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걸리게 되냐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얘를 못 묻겠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왜? 안 해본 일이니까. 생소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자신을 채워주는 게 누구의 몫이냐면 그게 그룹의 몫이에요. 그 그룹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무슨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강의 중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누스킨 사업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 비슷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사실 누스킨과 가장 또 비슷한 사업이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본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있죠. 그것도 누스킨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일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맥도날드를 하고 싶다고 그냥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맥도날드의 노하우를 내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런 경험치들을 내가 다 배워서 배운 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예인데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예전에 한번 맥도날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음료가 뜨겁다는 표시를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그 뜨거운 음료를 줬다가 그 할머니가 그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상을 입은 할머니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가 사실 이게 개인과 기업이 붙어가지고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할머니가 승소를 해가지고 100만 달러 배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그 일을 겪으면서 경험치 하나 쌓인 거죠. 굉장히 비싼 교훈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와서 맥도날드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반드시 컵에다가 이걸 명시하고 직원들한테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이 말을 하게끔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죠. 이게 시켜진다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주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맥도날드에서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개인 기업이야. 그리고 개인 가게를 내가 내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컵 싼 거 갖다 나가게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내가 100만 달러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100만 달러는 그냥 10,000달러도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배우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요, 개인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있어서 그런 실수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했던 사람들의 경험치들을 배우는 것은 내 비즈니스를 굉장히 수월하게 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유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주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검증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하면은 다른 창업을 할 때 주로 이제 고려하는 게 이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프랜차이즈마다 로얄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아는 분은요, 이미 자기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신데 맥도날드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니 그 맥도날드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싶은데 맥도날드 매장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지고 맥도날드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과 노하우를 가지고 또 자기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서 이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누스킨을 자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궁금함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뭐 농담으로 강의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사업 설명을 듣기 전에는 궁금한 게 있습니까? 걱정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럼 없어요. 질문도 없고. 왜?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 설명을 한 번, 두 번 듣고 나부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질문을 해서 그걸 해소하면 다행인데,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사업 설명 듣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사업 설명 듣고 나서 나갈 때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사업 설명만 들으는 게 아니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를 만든. 근데 이미 막 거절도 당했어. 벌써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다가 무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해서 이미 사업 설명이 끝나는가 동시에 자기 사업도 끝나버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how to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은 아직 강의나 설명을 드리진 않았을 거는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거냐면 이 수업을 결정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결정하시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 비즈니스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 이제 LOI 스쿨이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속하신 팀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을 이제 스폰서가 때로는 1대1로 또 팀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지속적인 이런 교육들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이 뉴스킨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고요. 너나 할 거 없이 함께 사업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기준은 이 그룹이 내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나로서 내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바라보셔야 되는 게 그룹의 몫이고 그룹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아무리 회사, 제품은 그룹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몫을 또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3일 동안에 구성된 내용들은요, 여러분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또 제품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그룹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일을 다 듣게 되어주신다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보실 시간이 How to do는 아니에요. How to do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이후에 수도 없이 듣게끔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첫 시작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나에 대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뉴스캔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뭘 했기 때문에 이 뉴스캔 성공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첫 시작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자기 몫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뉴스킨이라는 것을 회사의 몫을 해 나가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뉴스킨을 바라보시고, 이 회사는 이 제품은 제품의 몫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재구매적인 측면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이 그룹은 그룹의 몫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바라보시고, 또 나는 뭘 해야 되며 과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이 사업이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서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1부터 54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막 섞여져 있어요. 제가 이제 1분 시간 딱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자, 이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뭐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끔. 숫자는 다 있어요. 뭐, 집에서 찾아보시려고 그러세요? 집에서? 자, 10초 남았습니다. 스톱. 자, 저 보세요, 이제. 저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다가 선생님이 연필 열어라. 저 보세요. 저희 하나라도 더 찾아보시려고 좀 애를 쓰셨는데, 자, 이 그림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오늘 진짜 이 그림 처음 보고, 이거 처음 보는데, 혹시 20 이상 찾으신 분 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20 이상. 처음 보는 분 중에서. 그 정상이 아니에요. 찾으셨어요? 처음 보시는데? 못 찾아오라고 그러다 섭번하는데 20 찾으시면. 근데 이제 이 그림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 계세요. 이 그림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10초도 안 되면 다 찾아요. 못 시작까지. 자,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아, 뭐야. 이제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자, 아직도 잘 모르시겠으면요. 나중에 모시고 분한테 가서 나가실 때, 아까 그게 뭐였냐고 다시 물어보시고,
맞아, 요 그림은요,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찾아보라고 해서.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관찰해보면 일정한 패턴을 다 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찾아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만, 그 법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불확실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중구난방이고 복잡해 보이고 절대 해결이 안 되어진다. 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 해줬던 건데, 제가 왜 갑자기 누스킨 얘기를 하다가 이걸 넣은 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왜 보여드릴 거였어요? 누스킨도요, 그냥 가만히 보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뭔가 이게 되어지는 일인지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스킨도 성공의 일정한 패턴과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찾아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과연 숫자가 있을까? 저 무슨 함정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이 또 찾다가 막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찾아보라고 한다면 시간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찾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빠져있는 말 그대로 시작부터 잘못된 그림이 아니라면,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찾는 과정 중에 불안함은 없을 거예요.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늦게 갈 수 있지만 나도 반드시 찾을 수 있어. 눈이 좀 안 좋으니까 나는 좀 늦게 찾을 수 있지만 난 반드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누스킨도 성공한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특수한 뭔가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만약 그런 원리라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패턴을 다 띄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자체가 뭐 되게 젊다든지 다 여자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뭐 어떻게 된다든지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라든지 인맥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했던지 이런 식의 뭔가 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누스킨 성공한 사람들을 쭉 그냥 일렬로 세워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성격, 성별, 출신, 환경, 역량, 몸무게까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같은 일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도 그 성공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첫 시간 저와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뭘 해야지 누스킨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말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게요. 저도 이 누스킨 시작하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하면 누스킨에 성공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성공의 방법을 알아내시겠어요? 그 방법이 존재한다면. 어떤 게 제일 현명한 거, 그렇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밖에 없어요. 뭘 했는지 가서 물어보든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걸 했었어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이 누스킨 성공하는 사람들의 강의들을 많이 들었고요. 필요하다면 찾아가가지고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소비자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인맥 확대를 하셨어요? 또 어떻게 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부터 계속 뭐 이런 디테일한 것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됐는데, 각 나라도 다 틀리고 쓰는 언어도 틀리고 전혀 환경과 사고방식이 다 다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쭉 취합을 한번 해봐서 그걸 제 사업에 한번 적용해서 제가 한번 그대로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을 했고요. 검증을 했고 저와 함께 사업하는 많은 파트너들에게 이걸 똑같이 알려드렸어요. 그들이 똑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오늘 이 강의, 제가 하는 이 한 1시간 좀 이제 안 되는 이 강의를 딱 듣고 한번 이 사업 해봐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사업을 쭉 진행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몇 년이죠? 2019년에 누스킨을 통해서 매월 한 1,000만 원씩의 커미션을 받는 사업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 내가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누스킨을 결정하고 5년을 열심히 했더니 5년 후에 매월 1,000만 원 커미션을 받는 사업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 5년 동안 만든 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 누스킨에서 발생되는 커미션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마치 건물에서 받는 임대 수익과 같다. 그러면 한 건물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한 월세 1,000만 원 받는지 혹시 아세요? 뭐 요즘에 잘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0억?
그럼 그분이 실제 그 5년 동안 번 돈은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1,000만 원이라는 건 만약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볼 때 500 정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업을 잠시 떨어져 있고 외국에 나가서 몇 년을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소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만든 자산의 가치는 한 30억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30억 이상의 자산 가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5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제 강의를 들었던 어떤 분이 그때 이 사업을 결정하셔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분들이 저희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 안에도 계세요, 지금. 그게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고, 뭔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제공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사실 이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감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결론은 어떻게 날지언정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모습이나 태도 자체가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사람이 1시간 만에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운명이 바뀔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생각은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딱 틀어지게 되면요, 이제부터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이 강의 딱 듣는다고 옆에 계신 분과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하지만 그 생각이 1도만 틀어진 상태에서 5년이 흘러버리면요,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3년 전에 제가 강의 들을 때 그 강의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듣는 태도, 그걸 이해하는 수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달라졌겠죠. 그때는 잠깐 몰라요. 오히려 막 그렇게 했던 분이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5년, 1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한 번의 생각에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늘 하는 강의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만 다 드리고 내려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 가지 교감하고 싶고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는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시간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케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을 쭉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설명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위스키는요, 제품이 좀 더 좋고 나쁘고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꾸 제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자꾸 이 사업에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찌 보면 이 강의가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해야지 성공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공통점, 모든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강조했던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라. 이거 없이 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동기라고 해요. 동기는 이제 한자어인데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부르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유심히 봤더니 네가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할 머리가 없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두 종류가 있구나. 공부할 머리가 있고 공부 안 할 머리가 있구나. 근데 나는 공부할 머리가 없나 보구나.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공부할 머리가 없으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됐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했던 건요, 공부할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공부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만약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기회, 이 공부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너의 꼭지점을 최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커져. 근데 네가 공부를 안 하면 꼭지점이 낮으면
그 선택 반경도 되게 좁아지게 나중에 진짜 철 들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중에 철 들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때야 이걸 좀 넓히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그 동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how to do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기라는 게 결국 그 일을 지속시켜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은 참 답답한 게 이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하면 자꾸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사장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금이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사장님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실 거예요. 왜? 사장님은 지금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만 반대를 맞이하면 금방 그만두실 거예요. 왜? 이 사업 가치도 모르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장님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자꾸 그게 나를 성공시켜줄 수 마치 뭐라고 떠드냐면 전교 1등하는 애가 보는 책을 보면 나도 전교 1등 할 것 같은 그 심리는 이해하겠지만 걔네들 자꾸 물어보잖아. 무슨 책 봤어? 뭐 들었어? 뭐 했어?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쪽집게 가의 선생님을 그 친구한테 붙여준다 하더라도 내가 동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스키는 누가 성공하느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누스키를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니죠. 조금 됐어요. 초창기 제가 이제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한 몇 년, 한 2년 정도 채 안 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1년 좀 넘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꽤 이제 오랜 시간을 있다가 굉장히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죠. 미국 간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친구 이제 한 몇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5년도 더 됐죠. 한 5, 6년 만에 이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할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때 그 누구 씨 있잖아. 벌써 5년 만에 사장님에서 누구 씨로 바뀌었어. 누구 씨? 아직도 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자기 사업했었을 때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 뒀어.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누구는? 또 물어봐요. 거기도 그만뒀어. 그리고 또 그 있잖아.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 거기도 그만뒀고. 이제 이 친구도 표정이 약간 이제 이런 표정이니까 어떤 느낌을 하냐면 내가 그때 그만두길 되게 잘했어. 역시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 왜냐면 이제 그 친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좀 두각이 나타나고 뭐 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좀 뭐 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그만뒀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누구 있지? 거긴 아직도 해. 거기가 해? 그리고 또 누구도 해. 그리고 또 누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3명 빼고 다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딱 3명이 남았는데 그 3명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그만뒀죠. 근데 더 웃긴 건 근데 그 3명 다 불구 다이아몬드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뭐 감흥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 말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왜 이 친구는 그만뒀고 그 셋은 계속 했을까? 그래서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까? 그 친구가 착각하는 것은요, 이 사업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아무나의 조건과 제가 얘기하는 아무나의 조건은 좀 다른 거였어요. 그 친구는 자기보다 잘났고 뭔가 이런 사람들과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만두지 않은 3명 있죠?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전 다 그 친구도 알고 이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이 친구가 훨씬 더 나아요. 뭐 비주얼, 집안의 어떤 재산의 정도, 인맥, 또 이제 뭐 학력, 그 다음에 이 스피치 능력 모든 면에서 그 3명보다 훨씬 낫어요. 그건 본인도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그만뒀고 이 셋은 계속 한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는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 왜 이 셋은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했어요, 여러분들? 힌트, 그렇죠.
눈치 있으시고. 이거였어요. 그 세 명은요, 자기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좀 그만둔 친구나 이 세 명이나 겪는 거 똑같았어요. 똑같이 거절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도 느끼고 생각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과정이라 여기고 그걸 끝까지 해서 성취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 친구는 그 이유가 없었어요, 별로.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변수가 생기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버리게끔 되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뉴스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는지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더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업 처음 시작해서 미국을 이제 가게 됐을 때요. 미국에 이제 글로벌 컨벤션이라고 하는 큰 미국에서 주최하는 이제 행사에서 이제 거기 처음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한 10,000명 가까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행사장에 제가 이제 딱 참석을 했었습니다. 행사 딱 오픈하는 시작에 이 뉴스킨 창업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환호하죠. 딱 나와서 앞에 서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이제 뉴스킨 사업자분들한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내가 갑자기 오라서 왔는데 내가 여기 왔을까? 근데 이제 어딘가부터 이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부터 BD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외치는 거예요. BD 뭔지 아시죠? 네, 그 블루 다이아몬드 약자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BD 되니까 브레이크앤론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와 이래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분위기가 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대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올림픽 조정선수 팀의 주장이 있었대요. 이 친구가 이끄는 그 올림픽 팀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다금메달 따는 거죠. 근데 이제 결승전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연락을 받게 되는데, 와이프가 그때 당시 임신 만삭이었는데 막 산통이 시작돼서 분만실로 들어가면서 남편을 너무 애타게 찾아대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연락을 받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남자분한테 분이 계시길래 어떡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올림픽에 지금 출전을 했어요. 내가 지금 올림픽 지금 주장으로서 지금 금메달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갑니다. 88 올림픽 아시죠? 그럼 와이프한테 갑니다. 알고봤더니 옆에 와이프가 같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안 여쭤봐요. 왜냐하면 자꾸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상상해보세요. 알아보시 어떻게 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상황은 어떻게 할 것 같나? 저는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심한지. 그래서 약간 상태 파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사실 거기 못 가죠. 지금 주장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연락 받고 와이프한테 갔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빠졌잖아요. 근데 참 재미나게 본인이 빠졌는데도 나머지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다 금메달 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근데 당시 금메달을 못 따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영원히 조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사람. 그냥 저 영구제명. 자기가 이제 와이프한테 가면 그렇게 될 걸 알았겠지.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저기 보면 테너 선수에서 사람들이 땀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금메달 리스트가 한번 되면 평생 그 금메달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을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 친구도 뭐 1, 2년 만에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 에너지를 썼을 건데, 그 한 번의 그 선택으로 이제는 그때까지 흘렸던 모든 땀과 모든 노력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엽서와 수포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엽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지금부터 10여 년 전 나를 위해서 잠시 맡겨두셨던 금메달을 이제 당신께 돌려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올림픽 조정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땄으니 실화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전율이 막 올라와요. 전율이 막 올라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율이 올라. 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저게. 그러니까 와이프 말을 잘 들으라는 건가? 라는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논의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당신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본인의 열심이 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지켜내지 못한대요. 오히려 그걸 희생시키지. 그걸 너무나 많이 본대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사업 기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더 키워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누스킨하다가 가족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더 좋아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희 성공이라는 게 뭔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은 성공이 아닌데 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이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그걸 지켜낼 수 있고 그걸 더 키워낼 수 있는가. 그게 부족하다면 그럼 누스키는 그걸 해낼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사실 이제 궁금하면서 또 이제 알아보고 오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누스킨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Y는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자, 이건 이제 쌍둥이 빌딩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놔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떤 의미를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감정이입해 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쌍둥이 빌딩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건물의 거리는 약 한 2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옥상에 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이 옥상과 옥상 사이에 줄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이쪽 건물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여러분들한테 이 줄 잡고 한 번만 건너오면 이 자리에서 현금 270만원 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건너가고 싶으겠어요? 270. 한 분씩 계시는데 없어요? 오늘은 자, 그러더니 그 사람이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앞서 옆에서 007 가방을 딱 꺼내서 딱 열었는데 대충 봐도 현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줄 잡고 한 번만 건너오면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7천 드리겠습니다. 한번 건너오시면 1억 7천. 확실히 이제 건너가세요? 지금 사장님께서 건너가세요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 그 사람이 먼저 줄을 잡고 막 건너가요. 사장님께서 저 뭐야 새치기 저거.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건너가서 5m 건너가는데 힘들어가지고 잠깐 서 있는데 바람에 휘뿌리가 뚝 떨어져서 쑥 날아가 버렸어 그 사람이. 그렇게 본 거예요. 눈앞에서 날아가는 걸 사장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자 한번 건너가 보시죠 이렇게. 자, 여자분들 이렇게 학교 다니실 때 체력장 하실 때 이렇게 오래 매달리기 하시죠? 나를 한번 매달리면 2시간은 매달린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턱걸이 하시죠? 한번 하면 500개는 한다. 자, 이 턱걸이 500개도 못하고 이거 2시간 못 매달렸는데 여기를 건너간다. 그래도 건너갈 것 같으면 제가 한 300m로 늘려놔버리게. 자,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건너갈 확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제로예요, 제로. 번지점프도 잘 못하시면서. 이 질문은 얼마를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다면 목숨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돈 1억 7천 드리면 한번 목숨이랑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똑같이 서 계시는데요. 이 맞은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가족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자녀분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자분은. 네네. 자, 어쨌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여기 있는데 어떤 테러범이 이 줄 잡고 건너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밀어버리겠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건너가실 거예요. 아까 돈 1억 7천에 안 건너가는데. 그 말은 뭐예요? 1억 7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건너갔다고 한번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줄 잡고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중에 오늘 카드 깎는 날인데 이런 생각 들까요? 막 건너가다가 오늘 전화 누구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건너가는 것과 여기 있는 가족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 안 들겠죠? 이게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으면 보면 딱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입단하기 위해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때 당시 박지성 머리 딱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축구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당시에 류현진 머리를 딱 열어보면 야구랑 메이저리그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있는 당시에 사법고시생 머리를 딱 열어보면 사법고시와 판사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공부하는 고3 수험생 머리를 딱 열어보면 내가 들어갈 대학과 수능 잘 보는 거 이거 말고 없겠죠. 근데 그 고3 수험생 머리를 딱 열었더니 머릿속에 수능, 대학, 여자친구, 술, 뭐 인터넷, 게임, 오락, 음악 막 꽉 차 있어.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막 다 쏠려. 얘기만 하면 다 쏠려. 얘 대학 들어갈 확률. 근데 걔가 내 아들이야. 딱 열고 나서 바톤이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누스킨 하면서 비슷한 느낌 받는 게 누스킨 하기로 딱 결정했는데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것도 저것도.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에서 성과가 나오려면 집중과 몰입 없이 성과 나오는 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전업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누스킨은 투잡으로는 가능한데요. 부업으로 안 된다는 의미예요. 부업은요. 항상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이 받냐면 시간 남으면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부업에 가깝죠. 근데 만약 누스킨을 투잡한다면 투잡의 시스템 모드에 맞춰서 진행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오는데 그럼 적어도 누스킨 투잡하시려면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한 번은 트레이닝을 받으셔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인데 거기도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일이 중요한 일이 이제 생긴다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닌데 뭐 이래서 직장 회식이 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식을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이제 미팅들을 빠지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집중이 안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참 재미난 걸 이제 보게 돼요. 어차피 누스킨을 시작했으니까 성과 나올 때까지는 누스킨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스킨이 인생에 다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더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중요하지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냐면 어차피 너 대학 들어가기로 결심했으면 대학 시험 볼 때까지는 이 공부만 해. 공부만 집중해. 이렇게 했더니 공부가 인생에 다예요? 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나 안타깝게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내 인생과 어떤 연관인지를 연결을 못 시켜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 저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되게 집중력 있게 못하는 분들 보면 이 사업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이 연결을 못 시켜놓은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재미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누스킨 하는 분들 중에서 이 누스킨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그만두는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같은 거 아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아이 때문에 이 사업을 한대요. 어떤 분은 아이 때문에 못한대.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대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을 자기는 해야 된대. 같은 이유가 어떤 분에게는 사업을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못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이해한 누스킨이 다른 거예요. 누스킨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줄지를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돈은 1억 7천에 여기 건너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 만약에 자기 자녀가 불치병 걸렸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얘 1억 7천이면은 살릴 수 있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안 건너가신다면서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싫어요. 부자 되기.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끔 계시는데 대부분 좀 여유 있고 부유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 싫다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자는 누가 되냐면 부자가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여기 건너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건너가요. 이런 실천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뭘 자꾸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냐면 누스케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서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다가 목표가 되시면 절대 못해요. 그거를. 그게 실제 되어진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또 진지하게 알아봐요. 되는지 왜? 함부로 던질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것만 되어진다면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야. 누스키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사실 누스키는 누가 잘하시냐면요. 누스키 하기 전에도 열심히 사셨던 분 있죠? 그분이 누스키 만나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때 게을렀는데 그렇게 게으른 게 천성이 게으른 건 아니고요. 열심을 낼 뭔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삶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세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누스킨 하기 전에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었나 이게 분명한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스킨 와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찾게끔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었는데 도움이 되어졌던 게 이거였어요.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행동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히 막 나오게끔 되어지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뭔지를 쭉 발견했더니 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메슬로우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3가지 정도가 생길 때 사람들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갖고 싶은 게 생길 때.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세 번째, 되고 싶은 게 생길 때. 그래서 이제 누스킨 하는 분들한테 누스킨을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 어머니 용돈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이 셋 중에 뭐예요? 하고 싶은 거죠? 누스킨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전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누스킨 하면 진짜 가족들이랑 1년에 한 2달씩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러고 싶어요. 그분도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정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그분은 뭐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는 동기를 보면 결국 이 셋 중에 하나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분명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메슬로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3가지 동기 중에 가장 강력한 행동과 열심을 만들어내는 게 이 셋 중에 뭘 것 같냐? 뭘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것에 굉장히 한이 맺힌 분들은 갖고 싶은 거요. 뭐 이러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한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메슬로우가 얘기한 건 요거였어요.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은 존재에 목숨도 던지기도 한다. 이게 이제 자아실현 욕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거나 갖고 싶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 1등 가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고 싶은 걸 발견한 사람들이 일가를 이뤄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취미로 시작한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에 대한 정립이 안 되면 어떤 직업에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원리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과거에 선택했던 부분에서 되고 싶은 걸 발견하셨다면 그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직장 생활도 내 똑같은 직장을 들어가도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갖고 사고 이렇게 해야지 정도의 열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드물지만 나는 임원 될 거야. 내가 이 삼성에 별 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른 에너지가 나오죠. 중간에 뭐 그만둘지언정 일단 다른 모습이 나오는, 이렇게 가장 강력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요게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힘든 게, 이게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되게 재밌는 상태에서 시작됐다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사업에서 정말 최고의 뭐 사업가, 어떤 리더 이런 게 되는데,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이 되고 싶은 존재가 얼마나 와닿을까. 마치 음악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위대한 음악가가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의미 아닐까. 난 음악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직. 나는 지금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위대한 사업가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와닿을까 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사업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 누스킨 하기 전에 오히려 제가 뭘 하고 싶었던 제 직업들을 보면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랠리라고 하는 행사를 가가지고 어떤 분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 듣는데, 너무 놀란 게 그분이 되고 싶었던 직업 중에 두 가지가 저도 되고 싶었던 직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역사 교수님이 되고 싶었고요. 또는 역사 선생님, 역사를 가르치는. 또 한 가지 되고 싶었던 게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건 어찌 보면 전혀 누스킨과는 맞지가 않는 부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보니까 왜 역사를 가르치고 싶냐? 제가 이제 나름 역사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읽다 보면 거기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나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재밌대. 그래서 걔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나 학교 다닐 때 너 같은 선생님 만났으면 나 역사 되게 잘했을 거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아는 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난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게 역사가 아니고 이제 누스킨이야. 그럼 어차피 똑같은 만족을 느끼니까, 그래서 난 이게 맞구나.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난 미술을 했던 사람인데, 난 음악 했던 사람인데, 그 맞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생소하다고 이게 나랑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단정 짓기 전에 한번 누스킨의 속성들을 한번 보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리고 이걸 지속할 만한 그런 가치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누스킨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부러워지셔야 되냐면,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가진 것, 하는 이거를 부러워하기 전에 그 사람들 같이 되고 싶다. 이 성공한 사람 같은 그런 삶이 되고 싶다가 발견이 되셔야지 돼요. 이제 시간의 차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됐냐면, 처음 이 사업이 뭔지 모르게 와서 이런처럼 들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데 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멋있어만 보였지 뭐 특별히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멋있다 보니까 그분이 강의한다 그러면 일부라도 더 듣게 듣고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좋아.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보면, 저번 강의 테이프 나온 거 혹시 없어요? 이렇게 봤더니 있대. 그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점점점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빠져들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나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까지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 되어진다는 거에 대한 정리를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누스킨이 아닌 어떤 직업도 좋아요. 근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한 5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 있죠. 그게 정말 최상의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야, 내가 이 정도 뭐 소득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은 이렇고, 내 가족한테는 이런 존재가 되고, 내 친구들한테는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하여튼 이런 사람만 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난 성공이야, 내 삶은. 이라고 하는 그 모습, 이걸 한번 그려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스킨이 달리고 있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끝내주는 도구를 줬는데도 이걸 찾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그리는 자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누스킨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되게 바랐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여행 다니는 것도 여행 다니는 거지만, 저는 어떤
70%는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또 사장님도 지금 계시고, 저도 다음 주부터 인도를 가요. 비즈니스 하러. 그리고 갔다 오고, 지난주는 중국 갔다 오고. 이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기 전에 도대체 뉴스킨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고 그걸 확실히 이룰 수 있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에 멈추질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등 떠면서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뭐 소개나 좀 시켜봤더니 좀 깔짝한 이런 개념으로 비즈니스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뉴스킨 사업은 뭐고, 내가 바라는 삶은 뭐고, 그럼 내가 바라는 삶을 뉴스킨은 이뤄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이미 그걸 이룬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들어요. 이 사업 언제 시작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금 물론 이제 뭐 에이지랑 뭐예요, TR라이트 이런 얘기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솔직히 막 이렇게 지금 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도 기회지만 2년 후도 기회예요. 제가 2년 후에 사업 진행할 때, 2년 전이 제일 좋았었는데 그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땐 또 그때가 최고죠.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뉴스킨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 회사가 뭐 문을 닫거나 뭐 진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 거치지 않는 한 뉴스킨 기회는 늘 상존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예요. 뉴스킨이 진짜 기회가 되는 것은 뉴스킨에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내가 뉴스킨 사업이 이해됐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사실 처음에 저도 뉴스킨을 누군가가 컨택했을 때랑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랑 텀이 1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뉴스킨 얘기할 때는 안 들어왔어, 저한테. 워낙 또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1년 동안에 그 저한테 이 컨택했던 분이 저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팽개쳐버렸다면, 저도 기회가 났을 때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가끔씩 잊어버리면 한번, 그러니까 어느 순간 뉴스킨?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확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그러시면 그냥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의 비즈니스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이러시면 되는 거고, 만약 계속 해나가시고 재밌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뭐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시면 되는 거고, 이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시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좀 신중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진짜. 왜냐면 하다 그만둔 분들이 많아지면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제대로 할 분들만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서로가 시간 속에, 참고로 저는요, 나 이 사업 할지 자신 없고 난 이 사업 나 잘 모르겠는 분을 동기부여시키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딱 결정하고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럼 배운 대로 할 분들은 움직이고 행동이 일어나겠죠. 그분이 미팅 나오라고 하는데 좀 피곤해서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래도 좀 나와주세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씩 강조했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세 번째 내 자신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걸 가지셔야 돼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제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소비자를 만들고요, 사업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사업자를 만들고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12명을 자기 12명의 파트너를 찾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나도 내가 성공할지 모르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사업하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자기의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세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서 제품 얘기는 하겠는데 사업 얘기하면 뭔가 좀 다단계 하는 사람 같고 뭔가 이 사람을 내가 뭔가 꼬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업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에 대한 이해보다 제품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좀 더 크신 거예요. 그건. 반대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사업은 막 얘기를 하겠는데 제품은 뭔가 자꾸 파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좀 뭔가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 막 파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 제품 얘기 못하겠어요. 이분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품보다 좀 큰데 이 제품은 아직 잘 좋은지 모르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품이 좋다, 사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는 말이나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가 제품 얘기하듯이 사업을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초기 사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냐? 그게 아니고 확신의 차이예요. 제가 적어도 여러분보다 제품과 사업에 대한 확신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이 확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요소에 의해서 커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건 누구나 이 사업 시작할 때 출발선상은 다 같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약간 마이너스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볼 때는 제품에 대해서 0이 아니었고요. 약간 부정적 시각이 있었고요. 사업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제품과 사업에 확신이 있어 보이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확신과 제품이나 사업이나 확신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정확히 알면. 이 사업이 되게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지 이것도 확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제품을 돈 주고 사서 쓸 정도의 확신과 남을 이 제품을 쓰게끔 만드는 확신은 강도가 달라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나 제품 쓸 정도 확신 가지고 남도 제품 쓰게끔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누스킷 해봐야지 하는 확신과 남을 이 사업 같이 하게끔 만드는 확신은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내가 사업 결정한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업하게끔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제품 쓰게끔 만드는 확신으로 내 확신을 먼저 키우고 남이 이 사업을 할 만한 확신으로 내 키운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확신 가지고 확실히 차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부정의 확신이 더 큰데 내가 누스킨 돼! 안 돼! 너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더 크고 이 제품 좋아! 그런 제품이 어딨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소비자도 안 만들어지고 사업자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내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굉장히 키우신다면 안 되나. 이걸 어떻게 키워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의 확신을 키우는 방법은 같고요.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품과 사업의 확신이 어떻게 커지냐? 그 확신이 커지는 단계를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제품의 확신이 커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그걸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있고 궁금한 의심이 있거든요. 궁금해서 나온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커지기 위해서는 궁금해져야 돼요. 이게 궁금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싶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패턴에 있는 분들은 강의를 들을 때 일단 태도 자체가 틀려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들으려고 하다가 듣다 보면 말하는 게 100% 다 이해가 될까요? 그 순간에 이해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언제 알게 되냐면 그 제품 들은 설명을 내가 하려다 보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얘기한 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냥 듣고 이해만 한 걸. 그럼 확실히 모르고서는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 중에 보상을 딱 듣는데 사실 아까 좀 마이너스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 그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 내가 지난번 예전에 지하철에 봤던 이상한 아줌마들이 그리던 그 동그라미가 저 동그라미인가?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막 건의한 게 기왕 보상을 하는데 왜 동그랗게 그리든지 위로 그리지 꼭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느냐지 이런 얘기든지 했을 때 하여튼 그런 약간 부정이 있는 상태에서 저게 합리적일까? 저게 진짜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까? 저게 정말 맞는 보상일까? 이런 좀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쭉 듣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보상을 듣고 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6대까지 받으려면 12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대리점을. 그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이 12개도 결국 보상을 6대까지 받으려면 똑같이 12개씩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2개를 만들고 그 12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들면 2대 14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144개 대리점들 똑같이 12개씩 만들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대는 170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708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드니까 24,448개가 만들어져요. 4대. 그 24,448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드니까 5대는 240만 얼마가 나와. 그렇게 계산했더니 8대인가 9대 갔더니 대한민국 다 해. 이제 모자라. 더 이상 이제 12명을 못 만들었죠. 9대부터는. 이때부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국 가나? 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돼. 결국은 한계가 오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포화가 되고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겠지. 이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 스폰서가 저한테 고등학교 나왔니에요. 학교 다닐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안 배웠니? 제가 한 가정은 수요보다 공급이 넘칠 때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누스킨 사업자들이 대단한 사업자들이어서 가가지고 진짜 한 시간에 한 명씩 회원가입을 해봐. 한 시간에 한 명씩 막 하루에 한 명씩 사업자를 막 만들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일이면 블루다이몬드 되게 12일이면 하루에 한 명씩. 근데 며칠짜리 블루다이몬드니 나 24일짜리 블루다이몬드 오래됐구나 난 18일 이런 일은 없어요. 적어도 12명의 사업자를 만들어내는데 한 사람이 평균 걸리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소비자를 만드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있지. 만약에 진짜 누스킨 전체 사업자들이 한 시간에 한 명씩 매니아를 만드는 속도로 이 시장을 다 잠식해 나가지 않는 한 매년 만 20세가 되는 여성들을 누스킨 쓰게 다 못 만들어요 우리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명씩 사업자를 막 만드는 속도로 막 누스킨이 그렇게 사업자들을 막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한 매년도에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일거리를 찾고 어떤 뭐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다 누스킨에게 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스킨은 누스킨대로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속도가 있고 또 시장은 시장 자체로 변화하고 또 바뀌어지는 어떤 소비 패턴 이것들을 누스킨 매출이 얼마큼면 돼요 사실은.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질 않았다면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해를 한 거지. 이럴 수도 있었어요. 제가 물어볼까 하다가 이게 말하면 또 귀찮아만 지지.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저거 말도 안 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말이 돼? 그리고 내가 뭐 무식한지 모르고 그걸 믿고 등 돌려 들어왔으면 저한테 누스킨 기회는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래 그렇다고 제가 질문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면 좋겠다. 당신 말대로 하면 정말 최고의 일이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지금 100% 이해나 납득이 되진 않는다. 이 설명을 내가 던져서 이걸 풀어주면 난 너무 좋겠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보상이 안 풀렸는데 이 보상 끝내주는 보상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난 이상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날 좀 이해시켜줘.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엄청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제 스폰서도 처음엔 질린 거야.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나중에 정현모 어록을 하나 만들래. 그래서 정현모 Q&A 집을 만들면 나중에 초기 사업자 시작하면 굳이 입 아프게 얘기할 거 없이 이 안에서 분명한 닥쳐서 키를 던져놓으면 그 안에 내가 했던 근데 이게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가면서 제 내공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너무나 재미난 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비슷한 의문이 있고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걸 물어봤던 거였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습성이 의심이 전혀 없어.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다 얼굴 보니까 뭐 선해 보이고 그냥 소비사람 같지 않으니까 무조건 맞겠지. 보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 5 에어니레잖아. 알아서 다 주겠지. 왜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보상 이해하셨어요? 보상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회사를 믿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렇게 돈 따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뭐, 열심히 하면 알아서 주겠죠. 라는 건 본인일지 몰라도 저같이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사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그걸 의심을 하라라는 표현이 좀 다른, 좀 부정적 표현인 것 같지만 좀 달리 말씀드리면 그냥 듣고 들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그걸 여러분 걸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알아가시는 거. 그래서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확실히 알 때 생기는 게 확신이에요. 정확하고 확실히 알 때. 근데 왜 삽입하느냐?
어정쩡하게 알고 대충 알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도 잘 못하는데. 좀 이해하시나요?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왜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매니아를 만들고요.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 사업 매력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원래 좀 이해 가시죠? 요거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좀 말씀 먼저 좀 드리면, 자신에 대한 확신은 예를 들어서 그 느낌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내 결혼 승낙 받으려고 장인들 분한테 찾아간 어떤 그 예비 신랑이 저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장인들 분이 자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자네 내 딸을 행복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한다면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그 자기들 벤테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네 내 딸을 행복할 수 있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이래요. 네. 그러면 지금 자기들 분이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응?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말 아직 안 일어났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결혼 처음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그 대가 지불이 행복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 네,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순간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예요 그게. 유지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 그 마음이 진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여자분 진짜 행복해요. 6개월만 유지되면. 6개월 유지가 안 되지, 이 마음이.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저 누스킨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그런 거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이랬어요. 왜? 너무 성공하고 싶으니까, 누스킨에서만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무슨 주변 머리 넘는 게 운전면허 3번에 떨어지는 게 뭘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네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데 다 맞아. 너무 날 잘 알아. 과거에 제가 얼마나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어머니한테 신뢰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근데 그걸 저는 말로써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짜 무슨 대가지 그래서 누스캔서만큼은 정말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뭐 크게 뭐 이건 아니었었지만 그 순간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좀 이렇게 좀 지켜보는 과정 안에서 제 모습이 이제 진짜 되지만 나중에 바뀌긴 되셨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자신은 일단 뭐냐면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드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믿어줄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내가 행동을 안 하고 할 바를 안 하는데 내가 성공할 걸 스스로가 믿어주질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성공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할 때 이 자신이 믿겨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고요. 성공하고 싶으셔야 되고요.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할 때 이 자신이 믿어준다. 확신이 생긴다. 그럴 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너는 뭐가 돼도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미쳐지는 거지. 너 성공하면 와.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죠? 집에서 부모님이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그럼 문제가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왜? 두 번째가 확신. 자, 이제 세 번째.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도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실력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는 갖추셔야 되는데, 하나는 유통 능력 갖추셔야 되고요. 유통 능력이 뭐예요? 소비자 사업자 만드실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제품 셀링 포인트도 설명하셔야 되고, 동상 설명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STP, Q&A,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좀 전문 용어죠? 그래서 사업설, 우리
그런 요소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받는 트레이닝이 하우 투에 대한 거, 어떻게 소비자를 잘 만들고 인맥 확대하시고 사업장을 찾는가에 대한 교육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외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관리 능력이고 세 번째가 교육 능력이에요.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소비자를 관리한다든지 사업자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왜?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이잖아요. 나를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영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경영을 잘하셔야 되는데 자기 경영, 자기 관리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관리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 관리도 자기 관리고 재정 관리도 자기 관리인데 가장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리가 뭐냐면 감정 관리예요. 저는 참 많은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무너지는 걸 많이 봐요. 이 비즈니스와 거의 상극이 감정 조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그 CEO들 중차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식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제 연초에 그 은퇴한 CEO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잠깐 이제 나오셔가지고 후배 CEO들한테 이제 덕담 한마디를 해주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두 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는 회사 말아먹는다. 어느 정도 일정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골프는 잘 모르는데 골프 선수, 굉장히 유명했던 골프 선수 중에 바비 존스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뭐 지금 타이거 우즈랑은 비교 안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17살에 전미 아마추어 대회를 다 석권을 한 거예요. 18살에 프로 데뷔를 한 거예요. 18살짜리가 프로 데뷔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골프계에 어떤 뭐 이 획을 긋는가 이제 막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우승 소식이 들리지는 않고 이 친구의 별명이 하나 붙는데 별명이 뭐냐면 골프채 던지기의 명수. 그 뭐예요? 좀만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골프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재능을 너무 아꼈던 좀 나이 많은 골프 선수 한 명이 그 친구를 불러 충고해줬대요. 이 프로 세계에서 실력이 고만고만해. 실력 가지고 뭐 네가 승부를 하죠. 여기서는 감정 조절이 중요한 거야. 얼마큼 그걸 컨트롤하느냐. 네가 그 감정 하나 조절 못하면 넌 절대 우승 못해라고 하는 좀 쓴 충고를 했는데 이 친구가 될 사람이었지 그 쓴 충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1살에 첫 번째 우승을 하고요. 24살에 다 석권을 해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고 28살에 은퇴를 해요. 그 은퇴할 때 그 충고해줬던 골프 선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그 잡지에 기고를 했던 그 칼럼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바비 존스는 17살에 골프를 마스터했고 21살에 자기 자신을 마스터했다. 진정한 프로 세계에서는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에서 실패를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을 갈 수가 없다. 이건 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언제 되냐? 내가 어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절 능력을 갖춰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발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막 여과 없이 말하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패턴이었다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꼭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라면 해야 되고요. 또,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조절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관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육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설명하고 앞에서 강의하는 교육 능력에 대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 첫 번째가 재구매. 그죠? 또 한 가지가 복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구매는 이 사업을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고, 복제 뭐예요? 이 사업을 결정한 사람한테. 왜? 이 누스키는요, 복제 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와 같이. 맥도날드가 다른 여타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권리금이 센 이유에 복제 이 모델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나라 맥도날드 가더라도요 다 똑같아요. 이 서비스나 모든 게 그만큼 복제가 철저하게 잘 돼 있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에서도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이 그 복제 모델이 얼마큼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걸 어떻게 잘 복제를 시켜나가느냐예요. 근데 그 복제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설명해 준다고 따라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여기서 복제 교육 능력이란 뭐냐면 내가 본이 되어지는 역할 모델로서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 교육과 비슷한데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말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TV 보면서 너 공부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볼 때 이 책 보는 습관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진짜 내 파트너들이 제대로 된 파트너로서 복제되어서 나가기를 탄탄하게 복제되어서 나가기를 6대까지 정말 아주 좋은 사업자들로 복제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면 내가 좋은 사업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복제사업을 얘기하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내 일대만 만들어 온다고 끝이 아니고 일대가 확실한 사업자로서 이게 계속적으로 잘 건강하게 확장되어서 나갈 때 실제 이 사업에서 어떤 큰 결과,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손오공이 떠올라요. 손오공이 막 자기가 싸우다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후하죠? 똑같은 손오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 입장에 겁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머리카락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막 싸우다 질 것 같아서 딱 해가지고 훅 불어면서 손오공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상태 안 좋은 애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짐인데, 짐. 그쵸? 안 나와주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사업자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서는. 정말 신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무나 사업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을 시키셨다면 확실하게 복제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확실한 복제는 말을 하는 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모델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들을 때 이래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한 10명을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그 10명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교육을 해야 되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 하나만 복제 모델을 보고 내가 그 복제 모델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도 않는데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수월한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자꾸 다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이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내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 달려가는. 이것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 이제 네 번째. 좋은 태도와 자세. 이런 얘기 우리 흔히 해요. 그 사람 성공했대? 그럴 줄 알았어. 그 성공하기 전에 성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걔 성공했대, 걔 대학 들어갔대, 걔 사먹고 싶었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보고 미리.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요, 독특하게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공할 줄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좋은 태도와 자세예요. 그래서 이 누스케 성공한 사람들은요, 독특한 태도 자세를 보여요. 어떤 거냐? 배우려는 자세. 좋다고 하는 게 낫죠. 그건 좀 위험한 거고, 이 긍정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긍정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부정이면 부정 그대로 보는 게 부정이고요. 부정 가운데 한 방향 꺾어서 이걸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긍정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해하시나요? 이게 긍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실. 이건 모든 성공의 공통 분모죠. 이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만약에 이걸 딱 설명을 드리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나는 못하는.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갖춘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추면서 시작하시면, 이걸 갖춰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보면요, 요거 빼고는요, 세 가지는요, 3초만 해도 돼요. 3초만. 그냥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다음번 미팅 때는 앞에서 보면서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에서 설명한 사람만 주도적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도적인 청강자가 될 수 있고 방관자적인 청강자가 될 수 있어요. 주도적인 분은 뭐예요? 뭔가 리액션이 있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없으나 이건 이제 방관자적인. 근데 그 어떤 사업에서도 그냥 구경꾼 같은 자세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러분께서 사업을 결정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미팅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와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일을 진행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시는. 그럼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시면 사장님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
삶이 성공할 거야. 주변에서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바라보는 눈빛이 괜찮은 사업자 한 분 들어오셨네. 저 스폰서 되게 좋겠다. 선생님 성공. 이런 분위기가요. 나한테 들어오면요. 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또 기운이라는 게. 참 주변에서 보는 그대로 되더라고요. 3번 안에 안 보이겠네. 그대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대로 안 보여요. 그대로. 분명히 나타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왜, 두 번째가 확신, 세 번째가 신뢰, 네 번째가 좋은 태도, 마지막 문화.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우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시간 내서 이렇게 안 남는 게 좀 있으셔야 되는데 집에 와서 잘 안 보시게 돼요. 근데 일단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 하나하나가 재인식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께 되어지신다면 굉장한 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문화는 나중에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그 문화를 심으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 시작하는 당신부터 그 문화의식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면 절대 불가능하다. 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냐.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공수부대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 갖다 보내면 그 공수부대원이 그 예비군들을 전부 다 공수부대원 만들 거였어요? 자기가 예비군 될 거였어요? 거꾸로 예비군 한 명을 뽑아가지고 공수부대 갖다 보내면 그 사람이 다 예비군 만들 거였어요? 자기가 공수부대원 될 거였어요? 이게 지난번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 다 예비군 만들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요. 이 부정적인 건 굉장히 전파가 막 되어지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이 공수부대가 되죠.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문화가 좋은데 조금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문화에서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굉장한 역량을 갖춘 사람도 별로 문화가 안 좋은 데라면 거기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냐가 그 이후에 파트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업을 수월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큰 요소가 되어진다. 이것도 결론이 같아요. 아무나 사업을 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누스키 말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나이트장. 그 나이트장에서도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순간의 이익 때문에 아무나 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이 수준에 맞지 않으면 하물며 나이트장도 사람을 아무나 안 뽑는데 아무나 안 들이는데 어떻게 평생 같이 할 사업자 파트너들을 내가 생각할 때 아무나 사업을 시키겠는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사업에 성공할까인지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인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얘기를 해준다면 그 사업이 재미있게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 그룹은요 위너풀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 풀네임이 더 라이트핸드 위너풀. 이게 저희 그룹이 이제 풀네임인데 또 라이트핸드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뜻도 있고 바른손이라는 뜻도 있죠.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써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바른손이라는 건 뭐예요?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 오른손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거. 저희 그룹 로고를 이렇게 보면요. 손 좀 잡아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 로고가. 만약에 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손을 잡게 되면 굉장히 쉽게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게 되면 이게 웬만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한번 벌리기만 하면 그냥 근데 문제는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이끄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유혹의 손길이다 이러면 좀 심각해지는데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면 성장과 자유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인격적 성장.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위너풀 안에서 뉴스킨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받게끔 만들어요. 당신이 하는 뉴스킨은 다른 것 같아요. 당신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도 계속 많이 받는 게 적어도 당신의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바뀜으로써 어떤 사업적 성과가 나오게 됨으로써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통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승리자 아니냐. 남을 꺾어서 위대한 결과를 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자유, 어떤 이 자유로 이를 이끄는 사람들이 진짜 위너 아니냐. 이런 위너, 이런 진짜 승리자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승리자로 가득 찬 곳, 그게 위너풀.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예요. 위너랑 풀의 합성어. 그래서 원래 없는 단어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 그룹은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그룹과 다른 점이 뭐냐, 같은 제품, 같은 회사에서 나온 사업 기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적어도 위너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걸 외워요. 우리는 바르게 사업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글로 안 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데, 우리만 뒤쳐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망해. 그럼 망해요. 근데 제가 하는 위스키는 바르게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부를 우리가 축적한다 하더라도 보통의 성공자들이 돈 좀 있으면 막 무시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괜찮은 사람들로 변화해 나가고 성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생각하는 성공자는 우리끼리 서로 박수 쳐주는 성공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두든지 그 사람이 누스킨 한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다면 네트워크 역사를 다시 이 넥스트워크 역사를 다시 쓴다는 게 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인식이 바뀌지 않겠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네트워크의 인식이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 진짜 꿈이 제 이제 자녀가 나중에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아버님 무슨 일 하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 누스킨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훌륭한 일 하시네. 멋진 일 하시네. 라는 얘기를 듣는 누스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혼자 얘기할 때야 돈만 벌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 제가 제 젊음과 제 시간을 써서 정직하게 일한 일이 그런 평가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지금 전 세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외우고 이 방향을 가지고 선택하고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위너프라인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여러분의 개인 사업의 성공과 그 성과에 대한 목표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내가 누스킨 함으로써 내 주변 그렇다고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들이 막 나가가지고 세상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부터 바꾸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여러분을 바라면서 누스킨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또 결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되게 중요해요. 이 누스킨 안에 사실 그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뭐 한 3명이서 우리도 그룹 합시다 그러면 그룹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누스킨 안에서 누스킨 본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룹이 7개 그룹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저희도 그 7개 그룹 중에 하나고 그 그룹별로 이제 그 전체 매출에 대한 점유율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순위로 놓고 보면 저희 그룹이 한 3위 정도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그룹의 리더들은 저보다 사업한 지 최소 10년에서 제 2배 이상들을 다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그룹이 제일 신생 그룹이죠.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시작한 사업자 가운데 3대 그룹 안에, 7대 그룹 안에 들어간 유일한 그룹이에요. 저희 그룹은 2009년, 2010년, 2011년 전 세계 성공률 1위를 했어요. 2012년도에는 2위를 했고요. 2013년도에 다시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중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은 저희 그룹의 이 비전은요, 2014년도 올해죠. 올해는 넘버원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까 말씀드린 넘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너프라인 대한민국에서 1등 해가지고 자랑하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1등이 되면 이미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1등이 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1등이 되면 이 주변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얘기다. 그렇죠. 이제 강의도 끝이고요. 강의 끝이라고 끝이면 아닌지 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이제 또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누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끝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누스킨의 끝이 뭔가? 난 몇 년을 할 것인가?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이래서 5년
난 이제 누스킨의 끝점을 5년 정도로 봐. 그럼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그 시간들을 다 썼을 때 5년이 이런 결과가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5년이라고 난 생각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끝점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사했을 때 제 끝점을 생각했어요. 5년 후에 나는 또 10년 후에 이런 모습은 좋겠다. 지금은 영어로 강의 못하지만 그때 정도면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이런 직급에 소득은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이런 전 세계 몇 개국에 내 이 사업자 이 센터들이 오픈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해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집은 이 정도에서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고 하던 제 끝점을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긴 되게 좋았지, 이 상상할 때. 두 번째, 내 실체를 본 거야, 이제. 지금 현재 모습. 그러니까 너무 저 되고 싶은 모습과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체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들 실망하고, 전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이제 누스키라는 도구를 가지고 뭘 했냐면, 저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쓴 거예요. 5년 후에 내 머리 모양은 지금 당장 바꾸고, 옷 모양도 바꾸고, 당연히 실력도 키우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앞자리에 앉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13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쟤도 자꾸 절로 가요.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계속적인 성장하는 삶. 근데 이 성장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즐거운 살아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정말 농담 아니고요. 6개월 동안 하와이에 가서 그냥 돈 다 대줄 테니까 놀기만 하세요. 반드시 6개월에 돌아와요. 지겨워 죽겠다고. 진짜 그러세요. 제가 딱 한 달 반 있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한두 달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계속 산다면 아무 일이 없이 이거 진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는 그렇게 전진하는 삶과 멈춰진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멈춰지고 나만 멈춰지지 다른 사람은 다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는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장을 할 것이냐, 가만히 있습니다. 이 모습에 멈춰 있을 것이냐. 이 누스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되는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발견되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멋진 위너풀에 사업하시는 분은 위너풀러라고 얘기를 해요. 위너풀러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준비된 모든 그 강의들이 제가 너무나 자랑하고 저희 그룹의 최고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멋진 이제 사장님들께서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사업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성공하세요. 일단 지금 크게 누스키 성공을 3일 동안 빠지지 않겠다만 성공하시면 그런 성공들이 쌓이면서 큰 성공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3일을 듣는 것과 중간에 하루 빠진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3일을 다 듣고,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다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지금부터 식사하시고 1시 35분까지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